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몇 분의 댓글이 상법 개정 운동을 해달라. 저는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법 개정을 찬성을 하지만 기업도 꿀물을 주면서 상법 개정보다 상속세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주식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이던 상속세 개선이던 한국 주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상법 개정 먼저 찬성합니다. 상법 개정부터 합시다. 뭐래도 노력해서 개선시키고 한국 주식만 살릴 수 있다면 뭐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투대 운동, 죽기 살기로 운동했지 않습니까? 많은 팬들이 그때 생겼는데 상법 개정도 저도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싫죠. 귀찮고 딴지 걸 수도 있고 과도한 고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이 언제까지 이렇게 개판이어야 되고 저평가해야 되고 외국인에 휘둘려야 됩니까? 뭐래도 합시다. 저는 뭐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살리기 운동 해야 되고 상법 개정이 주주 그 문구만 하나 들어가면 그 의미하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의 의견 확실한 의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법 개정 찬성합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반대를 우리가 뭉치고 여론몰이를 해서 금투세 폐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결론을 내렸죠. 금투세가 끝난 뒤에 보니까 또 상법 개정이 핫하게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어중간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100%는 몰라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편하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상법 개정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야 등 각계 각층 찬반이 극명히 갈린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반대를 당연히 할 거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찬성을 할 거고요. 댓글을 보니까 소액주주들 저 같은 개인들은 상법 개정을 찬성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개인들은 다 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도 안 하고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잘 몰라서 반대는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 안 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으로 절충안을 내고 있어요. 뭐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합병 등 이해상충 사례에 집중 적용된다. 상법 개정이 되려면 투자자 여론, 기업 변화 등 변수가 여전하다. 왜냐하면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돈세형도 찬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액주주들이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한다면 상법 개정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금투세 폐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 반대를 해도 우리가 집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운동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도 한국 주식을 살릴 수 있다면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핀셋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핀셋 개정은 뭡니까? 필요한 것만 개정한다. 민주당에서도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본시장법으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합병이나 물적 분할이나 유상증자나 기업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 반대할 필요는 없죠. 절충안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거를 100% 잡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을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구는 많은데 저는 딱 두 단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냐? 개정 대상 3법 조항 380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이사가 열심히 한다.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뭐가 있냐? 충실 의무의 대상이 주주 등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회사도 들어가고 주주도 들어가는 거죠. 뭐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자본주의 주식회사는 회사가 있죠.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 아닙니까? 회사의 단어와 주주의 단어가 법적인 문제가 들어갔을 땐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처럼
회사만 넣었을 때는 나쁜 기업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문구인가 봐요. 저도 소액주주 아닙니까? 회사가 주주고 주주가 회사 아닙니까? 주주 등을 넣는 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회사도 당연히 이사가 충실해야 되고 주주에게도 충실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 주주 아닙니까? 이 주주 등을 넣었을 때 합병 등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까지 발생할 때 일반 주주 이익까지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뭔 큰 합병이나 유상증자나 물적 불안이나 할 때 주주가 주인인데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당연히 주주 등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넣었을 때 고발 고소가 많아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외로 뭐 만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회사와 주주 등을 추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세영이 상법 개정 핵심 내용에 찬성합니다. 쉽죠?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소액주주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데 5월까지는 상법 개정 공론화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이분 유상증자나 뭐 두산 기업들 나쁜 짓 하는 거 많이 막아줬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괜찮게 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을 찬성하다가 찬성해서 자본시장법으로 변신을 했어요. 근데 자본시장 개정안과 상법 개정이 주주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상법 개정 주주를 넣는 게 뭐가 그렇게 불리합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주를 넣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를 넣었을 때 소송과 경영 위축이 좀 될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러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또 이게 있더라고요. 뭐냐? 상장사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02만 기업이랍니다. 굳이 비상장 회사도 상법 개정을 넣을 필요가 있나? 왜냐면 비상장 회사들 보면 주주가 소액주주들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은 빼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비상장 주식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 뭐 이런 게 불만이다면 기업들 불만이다면 비상장사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장된 회사에게 집중하는 게 맞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우려스럽다. 경제계는 일단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사장들을 비롯해 경제계 상법 개정안 대한 우려, 재차 피력. 우리나라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의 우려에 반영해 개정안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상법 개정 자체는 관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거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의견이 맞다 생각해요. 아니 반대하는 의견 좀 절충안만 하면 되지 반대 상법 개정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계 박상근 회장은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사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아니 상법 개정안에 회사 및 주주 이익을 주주를 넣는 게 주주를 넣었다고 해서 회사에 그런 피해가 갑니까?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주 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계에서 너무 고발 고소가 많다면 그런 거를 예외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덜 고소되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주주를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사다법인 한국기업 버너스 포럼 여기 단체는 자본시장법이 개학이자 태행 반발이다. 지난 30년 동안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고 부당합병을 했으며 땜질식 처방이다. 이번에도 땜질하면 구멍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주주 하나 단어 하나 넣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지 버너스 폴럼의 이야기가 맞다 생각해요. 어설프게 넘어간다면 기업은 피해갈 방법을 또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또 찾아낼 거예요.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완화하며 주식시장 공정성 저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상법 개정이 없어서 공정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주를 무시하고 예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왜 주식을 안 줍니까? 기업은 배를 부르면서 왜 기존 주주에게 주식 우선 선택권을 안 주냐 이겁니다. 충분히 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주를 넣어야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성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상법 개정하면 코스피는 4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4천까지 간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발 좀 상법 개정돼서 4천까지 가는 걸 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이 합병을 지들 마음대로 하고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하고 한마디로 주주에게 소액주주에게 아무런 혜택을 안 줬죠.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데 기업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유상증자 지들 마음대로 하고 쪼개기 상장하고 물적 분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주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안 줬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있어요. 저는 한국 기업이 문제점이 뭐냐? 상법 개정도 맞고 상속세가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 상속세가 최고 60%입니다. 글로벌 기준에서 너무 높아요. 기업이 존속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악법이에요. 3대가 넘어가면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다 망하자는 상속세 아닙니까?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10%인데 20%까지 낮춰도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주주 환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돼요. 지금 조세 관련 여야 쟁점을 보니까 암호화폐 2년 유예, 그리고 민주당은 시행, 오늘 통과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또 손댄 것 같아요. 주식 배당 분리과세 내년 시행. 당연히 주식 배당 분리과세 하는 게 민주당은 또 반대합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랬다 저랬다. 상법 개정은 또 이러면서 이런 걸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세 최고 세율 10% 인하. 근데 민주당은 반대. 민주당 상속세 글로벌 기준이 안 맞다니까. 상법 개정은 잘하고 있는데 상속세도 낮춰야 됩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공부 좀 더 하시고 어설프게 하니까 욕 들어먹는 거예요.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과세 체계가 너무 오래돼서 국민소득, 자산가치 증가, 현실 미반영. 20년 전에 자산과 지금의 자산이 틀려요. 그래서 서민이 과도한 세금을 내고 중소기업, 소기업이 상속세 내다가 부도가 나고 이렇습니다.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 경영 안정성을 저해시킨다. 30% 나왔죠. 소득세와 이중과세 인한 세부담 과도. 이중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 높은 세부담이 증시 위축 약이다. 한국의 주식을 저평가시키는 게 저는 상속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상법 개정보다 대한민국 주식을 이렇게 저평가시킬 건 상속세가 전 1위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 및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 체계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제 경쟁력이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전 세계가 지금 상속세 폐지를 시키거나 낮추고 있어요. 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게임 회사 같아요. 물납으로 주식을 상속세를 내했는데 3.7조를 확보해야 되는데 매각이 불가능하답니다. 상장이 비상장 된 주식을 주식으로 세금을 상속세를 내면 거의 다 못 받는답니다. 그 이유가 개인은 없지 않습니까? 100%의 지분에서 여기도 보면 20%입니다. 근데 20%의 주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현금화하기도 힘들고 주식은 나라에서 받았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세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넥스라는 회사는 꽤 큰 회사고요. 작은 중소기업은 그냥 거의 다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데 세금이 98% 정도, 90% 이상 세금이 안 거친답니다. 일부러 고의 부도를 내고요.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냥 상장 폐지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속세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내느니 폐업할 판이다. 중소기업 사장들 호소한다는데 창업주 고령화에 따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을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점점 없어지는데 상속세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견기업이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상속세 개선해야 됩니다. 글로벌 기준 상속세를 보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홍콩 상속세 폐지됐고요. 싱가포르 상속세도 폐지됐고 배당세도 없어요. 그리고 대만 2008년에 상속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5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없어요. 상속세가 호주도 없어요. 글로벌 기준의 상속세가 기업은 60%, 개인은 50인데 이거는 미친 상속세입니다. 당장 고쳐야 돼요. 상법 개정보다 상속세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돈세형이 상속세가 먼저다. 상법 개정이 먼저다. 따지지 말고 한국 주식 살리기 운동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먼저 합시다. 아무거나 먼저 합시다. 먼저 하고 지속적인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완료하고 상속세 개선도 운동하고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은 위기입니다. 선진화 주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당 야당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대한민국 주식을 살려야 됩니다. 화이팅! 좋은 이벤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더 채움 투자 자문에서 자문계약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옵션 이벤트, 해외 선물 옵션 이벤트. 국내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하면 대폭 할인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상담 문의하시면 협의 수수료가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도 또 상담을 하면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율 우대도 중요한데요. 10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은 코스피 200 선물 0.00098까지, 위클릭 옵션은 0.03%, 해외 선물 옵션 일반 미니는 2.2달러, 마이크로는 0.9달러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신청하면 적은 비용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기회가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은 투자가에게 좋은 실전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는 더 채움 투자 자문과 자문 계약 진행한 고객에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5년 9월 29일까지니까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돈 버는 세상 돈세영 채널에서 추천받아 전화했다 하면 친절하게 이벤트를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 선물, 국내 옵션 모든 종목에 할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야간지수 선물, 통화 선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위클릭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옵션, 야간 옵션, 개별 옵션 모든 종목에 이번 이벤트를 신청하면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요. 대상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 각 나라마다 다 되고요. 이벤트 적용 시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02-830-2290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이벤트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은 90% 할인되고 해외 선물은 70%까지 할인.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협의 수수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죠. 또 하나 있죠. 환율 우대 100%까지 할인이 된다니까 이번 행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